그저 한국이 세계에서 일본이나 중국처럼 욕먹지 않고 진실된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확실하게 세계인의 뇌리에 각인되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뭐가 이쉬워서 일본 편을 들겠어요? 그냥 기본적인 국제교류만 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에는 반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동맹이 중요한 이유, 미국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유대인 이스라엘이 때문이죠. 네티즌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이유를 한번 봅시다. 세계 제1의 민족이라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한국에 푹 빠졌습니다. 중동의 유대 국가 이스라엘이 일치단결하여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탈무드와 토론을 통해 세계 어떤 민족보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인들이 다름 아닌 한국을 지목해 추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뿔이 잔뜩 난 일본인들이 이스라엘이 한국의 로비를 받았다며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정교과서에 독도를 표시하는 등 일본에 반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지만 한국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어떻게든 이어나가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슈거리에서는 유대인들이 한국인들만 보면 죽고 못 사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또다시 보건 위기가 확산한 것인데요. 중증 인원까지 함께 폭증하면서 전에 없는 위기 상황을 직면해 있습니다. 한 이스라엘 매체는 이스라엘 정부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일명 함께 돕는 핸드인핸드 작전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 방패 작전을 펼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작전의 핵심은 바로 한국으로부터 진단 제품을 빠르게 공수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2대의 자국 항공기를 통해 수십만 회분의 진단 제품을 한국으로부터 공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추가로 200만 개에 달하는 진단 제품을 한국으로부터 공수해오기 위해 20편의 항공편을 편성하고 있다는데요. 한국으로부터 들여온 진단 제품을 학교와 같은 현장에 재빨리 배포함으로써 신속하게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국내 일각에서는 한국은 이스라엘에 이용당하는 것뿐이라며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진심으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일치단결하여 방역에 힘쓰는 한국인들의 국민성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레디 헤어드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레디란 정통파 유대교인을 뜻하는데요. 현재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하레디 때문에 이스라엘에 또다시 방역 위기가 찾아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코로나 예방 접종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임에도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들이 방역 수칙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레디는 전부터 이스라엘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평생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유대교 경전인 토라와 탈무드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극도로 폐쇄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며 스마트폰과 같은 현대 문물을 거부한 채 유대교 보조금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적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5%에 가까운데요.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이들 중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보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당국의 방역 단속에 반발하며 차량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에 걸려 숨진 유대교 랍비의 장례식장에 수천 명의 하레디가 마스크 착용 없이 모여들어 논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이스라엘 확진자의 35%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이들을 제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인구의 15%나 차지하는 표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골칫덩어리들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는 증명도 안 된 백신 무용론을 펼치면서 무책임하게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대의학보다 본인의 생각이 더욱더 합리적이라며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명 정치인 연예인들이 오히려 이들을 부추기고 여론을 형성하기까지 합니다. 마치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아나키를 보는 듯한데요. 백신이 오히려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신생아에게 백신을 접종시키지 않아 많은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그 규모와 비율 자체가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나서서 제재하고 참교육을 날리는 등 자정작용이 활발합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국민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들조차 한국의 방역 사례에 집중하며 끊임없이 따라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작 한국 사람들은 본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듯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국 내에는 하레디라는 통제 불가능한 무레배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서양 쪽으로 눈을 돌리자니 백신 무용론자와 아나키 같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무장한 이들이 득시 글거리는 상황이죠. 한국 주변에는 코로나를 비롯한 온갖 바이러스를 내뿜고 있는 중국이 있고, 무엇보다 정범국임에도 잘못한 것을 모르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해 하켄 프로이츠를 들이미는 파렴치한 일본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한국이 더없이 대단하고 훌륭해 보일 수밖에 없죠. 실제로 한국은 꾸준히 경제력 군사력을 상승시키며 국제사회에서 떠오르는 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계속해서 등장할 수 있음을 야기합니다. 국제관계란 어디까지나 이해 득실을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일본은 여러모로 쇠퇴하고 있지만 그를 받고 한국이 올라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많은 나라가 일본의 눈치를 보기보단 한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처럼 일본에 반하는 정책을 펴는 나라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이 종군위안부나 강제 만행 등의 단어를 삭제하며 역사 왜곡을 시행했을 때 뜬금없이 중국의 자오리젠 대사가 앞장서서 일본이 글자 놀이를 하면서 역사를 모호하게 만들고 역사의 죄과를 피하려 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강제노역 위안부 등의 역사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발언한 것 또한 중국이 일본을 싫어해서 한국의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한국의 편을 들어주었을 때 오히려 득이 되리라 판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과거 나치 독일의 참혹한 피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같은 전범국인 일본을 극도로 싫어하는데요. 일본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유 없이 일본을 혐오한다며 이기주의의 극단을 달리는 정신구조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더욱이 일본을 대표한다는 정치인까지 유대인은 중동의 조선인이라거나 유대인들은 모두 정신병자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발언에 동조하는 일본인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남의 상처를 들쑤시며 비하와 조롱을 즐기는 나라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나치 독일을 옹호하며 하켄 프로이츠를 들고 시위를 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치의 박해를 받은 유대인을 묘사한 안내의 일기를 도서관에서 훼손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려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잔뜩 열받은 이스라엘 정부는 본격적으로 일본에 반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일본의 로비와 협박으로 독도를 지도상에 아예 표기하지 않는 나라가 많았습니다. 일본의 칼날이 직접적으로 닿는 나라들은 마지못해 동해와 다케시마로 표현해놓기도 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마치 일본이 보란듯이 독도로 표기했습니다. 국정교과서에서조차 확실하게 독도라는 명칭을 못 박아놨는데요. 이 사실을 알아차린 일본인들은 붕괴하며 도대체 이스라엘은 일본에 왜 이러는 거냐? 한국에게 로비를 받은 게 틀림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찍이 일본인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기 싫어해 민도가 뛰어나다고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일본은 서서히 설 곳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기존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과 동시에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한국에 로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제 정세를 정확히 읽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과 같은 반일해본 정책을 펼치는 한 나라가 우후죽순솟아날 텐데요. 일본이 그때까지도 한국이 로비했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상 이슈 거리였습니다.